안녕하십니까. 계획자산가 양성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특집으로 투자의 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또 어떤 섹터가 좋은지 그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섹터 중에서 좋은 종목이 뭘까 제가 고른 한 종목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이제 추석 연휴가 좀 길어 3일에 있으니까 오늘도 그렇고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받고 있고 지수도 글로벌 지수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는 시점에 어떤 조정받는 이유도 알아야 되겠지만 조정한 이후에 또 어떤 시장이 열릴까 그런 고민을 계속하는 여러분들 연휴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된 업종 유망 업종 두 섹터를 공개에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가스 최병훈 전문가가 보는 추석 특집 투자의 신 시간에서 유망 섹터를 먼저 제가 보는 관심 섹터죠. 관심 섹터니까 최근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섹터들 내에서 어떤 섹터가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왜 보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추석 이후 관심 섹터 첫 번째는 화학입니다. 화학 섹터, 화학 업종이죠. 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데 왜 화학 업종을 골랐을까?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화학 자체는 경기 민감주죠. 경기 관련된 필수 소비재도 되지만 화학이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옵니다. 경기 좋을 때는.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이 계속 우하향을 하고 그런데 화학주는 경기에 아주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이 업종들이 어떤 화학 업종의 대표적인 수혜주 대장주나 이런 종목들은 경기보다도 좀 더 빨리 우리가 알기 전에 주가가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 놓고 있으면 바닥에서 시작할 때 사가지고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로 한 화학 업종의 주가 수익률은 한 100% 정도 1년 정도에 보면 장애 확실히 나빴다가 경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있죠. 확실히 살아나면 한 100% 정도 올라갑니다. 주가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말 확실히 살고 한 2, 3년 동안 경기가 좋아지면 한 3배 정도 올라갑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경기 예측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종합주가지수사 이런 쪽은 경기를 다 선행적으로 반영되지만 그것은 결과를 보고 하는 거고 종합주가 올라가기 전에 경기 예측을 먼저 하고 경기 예측하고 그 다음에 업황 예측해서 그 업황 예측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공부를 하면 바닥에서 아니면 시세 초입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현재 화학은 내년을 위해서 지금 정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서두에 말씀, 제가 화학 업종에 관심을 계속 강력히 이야기하고 사도 되고 앞으로 50%에서 100% 기본적으로 오를 거라고 강력히 말씀드렸을 때가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계속 화학 업종이라든 이런 쪽은 주식을 좀 팔아라. 계속 안 좋다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적은 1분기 서프라이즈 나왔죠.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2분기도 좋게 나오지만 안 좋다. 주가는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 모멘텀주,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건설은 제외시키고 최근에 좋다더라도 건설은 또 철강이라든지 철강은 좀 낮지만 기계주, 조선주 이런 쪽은 구조적으로 침체, 즉 성장을 못하는 성숙기 들어가 있는 산업 자체이기 때문에 즉 기계 조선 이렇게 공장을 짓고 땅을 파고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아예 관심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학은 우리가 화학 원료는 석유에서
기름을 캐서 그 석유에서 1차 정제해가지고 정류소 정제하면 그걸 다시 나프타, 일단 나프타에서 각종 화학 원료가 온도, 비등점에서 온도에 의해서 가열해서 거기에 따라서 에틸렌, PP, 프로필 다 나오죠. 다양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 화학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뭐 옷부터해서 공산품, 약품분만 해서 다 씁니다. 그래서 화학은 우리가 없었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업종이에요. 기계는 한번 만들면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은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안 돌아가 되지만 뭐 기계 조선도 배 만들면 뭐 한 15년 뭐 이렇게 20년 쓰니까. 그런데 이 화학은 경기가 나빴다가 좋아지면 한번 수요가 금방 늘어요. 그리고 꾸준히 있어야 되고 화학은 절대 1등 화학은 망하진 않아요. 거의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학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 자, 지금 보시면 저는 여기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은 상승 동력이라는 말인데, 모멘텀 경기 회복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이제 새로 재개 다시 문 연단 말이죠. 문을 닫았었어요. 작년 여름에 제가 7월 8월 달에 강력히 말씀드려서 롯데케미칼 이런 것을 이제 사놓고 있다가 있으면 거의 100% 올라갔죠. 10만 원대에서 30만 대 갔다가 다시 20만 초반에 왔으니까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제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유화도 뭐 12만 원 뭐 이렇게 해서 38만까지 갔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것도 재개 주가가 먼저 아는 거죠. 주가가 벌써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경기 회복이 재개라는 것은 지금 경기 부진돼서 안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들. 그런데 주식은 선행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 어떤 경기 부진에 대한 흐름, 거기에 대한 것은 8월 달부터 반도체 빠지고 그 다음에 화학도 빠지고 다른 것도 빠지고 해서 거의 다 주가의 선반영이 많이 됐다. 3분기에 대한 이 컨센서스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학은 3분기 때 이익이 예상치보다 뭐 30%, 기본적으로 15% 이렇게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 예상 실적을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나 2분기, 1, 2분기 때 워낙 화학이 좋았으니까 실적이 서프라이즈 했으니까 3분기도 좋으니까 2분기 좋으니까 1, 2분기, 3분기도 좋을 거라고 대다수 예측해 놨어요. 즉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다수 보면 지금 예측치를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가를 보고 실적을 보고 주가도 잘 올라갔고 실적도 좋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전문가의 함정인데 그래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경기 부진 우려도 나오잖아요. 예상 경제적으로도 좀 잘 안 나오지. 그러면 당연히 화학도 수요도 좀 줄고 있지. 그러면 화학도 안 주는 거죠. 스프레드도 감소되고 있고 하락하고 있고 그러면 실적이 적게 나오는 거죠. 3분기. 그래서 지금 벌써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센서스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낮추고 있는데 주식을 사야 될까? 선행이라 그랬죠. 주식은 최소한 3개월, 6개월 선행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6개월 뒤 지금 9월이잖아요. 1분기, 내년 1분기부터 아니면 내년 2분기부터 4월부터는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일이면 후진국까지 거의 70%를 백신을 맞는다. 그러면 그 전에 선진국은 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확실히 위드 코로나든지 해소가 되든지 되겠죠. 그래서 그 미리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경기 호황이 또 기대된다는 것은 지금 경기가 과거에 작년 코로나 나빴다 회복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거 수출 규모라든지 보면 코로나 이전에 그 전부터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많이 선진국이나 코로나가 빨리 어느 정도 백신 접종되고 한 회사들은 기업 국가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다 회복했다고 보면 됩니다. 대다수 기업들은. 그런데 그래서 다시 경기가 조금 침체되더라도 기업들이 실적이 내려갔다가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내년이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가 실적 7, 8, 9월 3분기죠. 실적의 피크 정점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이 내려가지 않고 내년에 다시 반등하고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화학은 그러면 먼저 선행의 수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주가에 충분한 조정이 일어났다. 거의 반타작까지 내려왔죠. 40% 가까이 내려왔어요. 30-40%.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화학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한 30%대 내려오면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반등을 추세적으로 할지 아니면 잠깐 반등하고 반등 파동을 다시 하락 중에 반등했다 내려갈지 여부는 경기의 추세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 추세가 조정 어느 소규모 사이클상으로 조정받고 다시 큰 사이클로 진행이 우상향이 된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소사이클은 조정이지만 큰 사이클에 보면 내년은 어느 정도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충분히 조정됐다. 이제는 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한번 이제 요걸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경기에 대한 다시 저하점 보시면 독일 닥스 지수가 있죠. 30이 8월 달부터 해서 고점 주고 잘 안 가고 있죠. 어저께 많이 빠졌대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독일이 빠진 이유가 중국의 경기 지표가 안 나와서 중국의 경기 지표 우려, 경기 부진 우려 때문에 거의 독일은 유럽은 중국의 수출이 비중이 높으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라서 어저께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경기 부진이 되면 우리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코스피 23% 빠졌죠. 23포인트나. 그런 만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추세적이지 않고 아직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당사자인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9월 달에 초에. 그래서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22평선 그 정도 보면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은. 조정받아도 가일권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래서 이번에 지표가 좀 나온 것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한 상태고 주가는 이미 반영된 상태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지수도 보시면 자 우리의 업종 차트를 보면 자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어제 오늘 급락했죠. 요게 그게 바로 경기 부진 우려도 있었고요. 뭐 추석 전에 그런 것보다도 추석 전에 올라간 3일 좀 올라간 때 많았어요. 그래서 추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기 부진 우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직은 조정받고 있대. 요게 경기 부진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 10월 하순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하악의 업종은 좀 주가가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업체 관련된 핵심적인 변수들 그걸 보고 화학의 주가는 어떤 변수가 주가를 움직이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체별 마진입니다. 마진들이 제일 보시면 롯데케미칼 보시면 그 다음에 요 제일 위에 거는 LG화학이죠. LG화학 그 다음에 뭐 대한유하고 롯데케미칼 LG화학 요것은 하나솔루션 하나케미칼 옛날에 그렇죠. 그럼 요 주식은 하나케미칼하고 LG화학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죠.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은 여기는 친환경이고 태양광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였죠. 자, 그래서 자 배터리였기 때문에 주가가 성장 엔진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지금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진적으로 봤을 때는 업체별 마진이 약한 게 바로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였죠. 주가 움직임도 약했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마진이 좀 약한 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의 특징은 상승률이 적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도 보면 자 NCC 나프타 회사들 4사 4개 회사 주가는 화학보다 2차전지에 큰 영향이 주식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LG화학이죠, 여기 바로.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이 2차 전지나 아니면 태양광 이쪽이 때문에 크게 움직인 거고요. 나머지 롯데는 순수화학이죠. 롯데케미칼. 그럼 롯데케미칼은 계속 여기 있었잖아요. 밑에. 즉 덜 올라갔죠. 순수화학이라서 이 성장이 고성장 엔진 안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 대한유는 끝판왕으로 또 내려왔잖아요. 그 상승률을 보면 사실은 대한유가 여기 가장 작년 9월부터 빨랐죠. 지금 다시 내려왔다가. 그래서 다들 올라갔다 내려왔죠. 이게 보면 마진하고 같은 거예요. 마진폭이나 즉 스프레드의 추세와 거의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것은 화학주 예측은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화학주 주가 맞추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제가 롯데케미칼은 거의 다 바닥부터 고점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다. 업황 전망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주식 맞추는 게 그 가격을 보고 롯데케미칼 30만 원대 사가지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 거 기본이고 23만 원 오면 뭐 최악의 22만 원, 3만 원 바닥에 사야 되는 것은 기술적 반등인데 그거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스프레드를 예측해서 맞추는 거예요. 마진폭. 자, NCC나 HDP, NCC 그다음에 HTP 마진 추이를 보면 반등 중이다. 최근에는 이렇게 반등하고 있죠. 짧게 반등하니까 주가가 내려가다 반등은 똑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이 공부를 주식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차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주가에 움직이는 변수, 그 요소,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뭔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즉, 그 핵심적인 실적을 즉 움직이는 거. 실적이 어떤 게 의해서 실적이 움직일까? 마진이잖아, 마진. 그죠? 마진. 원재료와 가격과 제품 가격의 차이. 그 차이가 벌어지면 이익이 많이 나고 줄어들면 이익이 줄잖아요.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스프레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뭐 원유 가격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공부를 같이 해주는데 모양이 같죠. 자, 그러면 주가랑 모양이나 마진이나. 자, 그 다음에 자, 에틸렌이 핵심적인 원료인데 중국 에틸렌은 우리나라 시장이나 특히 우리와 중국은 경쟁 업체들이니까 화학은. 그래서 중국 에틸렌은 정설 보면 여기 정설 있죠. 비생산량, 폴리에틸렌 생산량 3월 7월부터 계속 올라가죠. 연간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설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죠. 정설이 크게 늘었고 그 다음에 정설이 크게 느니까 생산량도 늘어 있죠. 그죠? 분기로 대비면 다시 내려갔죠. 3분기, 4분기. 3분기부터 해서 정점 찍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정설이 많으니까 이익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거죠.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수요는 그대로 있다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빠지는 거죠. 마진이 빠져야 되는 거죠.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정설로 반등도 에틸렌, 중국 에틸렌 불투명하다. 그럼 중국 에틸렌 불투명하면 우리가 더 확실히 좋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을 먼저 종목별로 보면 LG화학은 마진 및 주가 추이를 보면 자, LG화학 1개월 레깅 스프레드 보면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화학 자체로 석유화학 자체로 보면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 있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 레깅 스프레드가 내려가고 있어서 마진 축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 주가가 내려오는 것은 이 화학만 가지고 내려온 건 아니고 2차 전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2차 전지 어떤 대규모 리콜 3조 비용 리콜 때문에 내려갔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내려왔어요. 그게 없더라도 70만까지 내려옵니다. 왜? 100만대에서 70만 30%밖에 안 되잖아. 이건 화학이 거의 3분의 2가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이 스프레드 내리면 같이 내려가는 실적이 고점이 실적이 좋았잖아요. 2분기가. 3분기는 내려가니까 안 좋은 거.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거면 단순히 그것만 한 가지만 주식에 그 모멘텀이 한 가지만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큰 흐름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여름부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까 시작은 작년 여름에 제가 화학이 좋다고 거의 100% 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화학주 추천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다가 보면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여름에는 LG화학과 SDI가 있으면 실제로 주가가 LG화학이 더 많이 올라가요.
IT보다 화학이. 왜 화학이 가만히 있어도 화학은 100% 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LG하고는 100% 가야 돼요. 배터리 없어도. 실제로 롯데케미칼도 그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40만 있으면 80만 기부금 가고 50만 있으면 100만 가는데 40만 원대에서 그냥 200% 올라갔잖아요. 150% 그죠? 그러니까 다른 화학보다 좀 더 올라갔지만 추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려왔으니까 스프레드 화학이 다 그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전기차의 배터리 모멘텀이 약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식은. 자, 그 다음에 LG하고는 ABS와 PVC 쪽이 가장 매출이 높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ABS가 PVC 공업용이죠. 산업용 주로.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그나마 이 보시면 ABS 스프레드가 내려가다가 천천히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있죠. 자, PVC는 급격히 내려가다 최근에 반등하고 있죠. PVC는. 최근 아직 건설 경기 좋으니까 PVC는 우리 말 그대로 PVC잖아요. 그죠? 뭐 건설 경기에 가장 민감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그럼 LG화학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 PVC가 높아지니까 순수화학보다는 3분기에 그나마 조금 나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롯데케미칼은 순수 에틸렌 계열이 크니까 HDPE나 고밀도 폴리에틸렌, 뭐 PP 스프레드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1개월 스프레드도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롯데케 주가나 이 같이 보면 같이 동행합니다. 늘 보세요. 항상 동행하죠. 그게 바로 이 주가는 스프레드 요게 그럼 주가 롯데케 주가고 좀 빨간 거는 1개월 스프레드예요. 그럼 1개월 정도 마진폭하고 보면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걸 주가를 맞추려면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맞추면 되죠. 그 스프레드의 마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면 이 주식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도 반등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롯데케미칼은 HDB, PP 스프레드 약세는 지속하지만 그나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도 순수 롯데케미칼 같은 업종이에요. 비슷한 매출 비중도 그렇고. 근데 이 대한유화는 HDP, PP 쪽에 스프레드 하락 똑같은데 최근 작년에 9월 달부터 급격히 올라가서 주가는 그것은 2차 전지의 어떤 소재의 수혜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내려갈 때 또 급격히 내려왔죠.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는 순수하게 크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쉽게 내려 올라가도 쉽게 올라가요. 그죠? 미리. 그래서 롯데케미칼 주가나 보면 전체 화학업종이나 경기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계속 주가가 내려왔죠. LG화학은. 그러면 미리 선행적으로 경기의 흐름에 보세요. 8월 달에 9월 달에 경기가 부진하다가 나온 게 벌써 주가 6개월 전에 거의 3월 달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반응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시 내년 2분기나 이렇게 1분기나부터 경기가 좋아진다면 롯데케미칼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조정은 물론 있겠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금호석유는 BD 부타된 원재료 가격이 급락세입니다. 자, 부타된 가격이 급락세니까 마진이 여기 갔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내리니까 금호석유가 30만 원에서 20만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금호석유가 막 10만 원대에서 30만 원 가니까 30만 원에서 25만 원 내려오니까 5만 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20% 내려오고 많이 내렸다 해서 막 사버리면 그래서 제가 25만 원 있을 때 27만 가면 팔려고 계속 그래도 안 팔고 있으면 급락하잖아요. 20만 원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주식을 하는 게 맞추는 게 그냥 막연하게 주식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SKC는 화학 개선폭은 제한되지만 동박 성장성 유효하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주가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호석유 마진추주도 보면 이렇게 가서 내려갔잖아요. 그럼 급격히 하락세 금호가 많이 빠진 거예요. 자, 섹터 내 픽 종목입니다. 동방사가 고른 종목은 대한유화다. 자, 대한유화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고성장 사업부 분리막 소재 쪽의 성장도 되지만 정설 모멘텀도 계속 있어요. 저평가이고 그러면 이제 화학 업종이 금방 계속 말씀드려 좋아지잖아요. 롯데케미칼도 좋아지면 그럼 오늘 주가 상승률 보면 가장
신나게 올라간 주식이 장은 23% 빠지다 올라간 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 하이 올라갔죠. 아, 장이 전체 안 좋은데 왜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올라갈까? 이상하죠, 그죠? 그게 미리미리 선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대한유화는 낙폭과대 업황 개선, 분리막 소재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핵심적인 정리해드리고요. 실적도 실적은 크게 근데 조금은 계속 나아집니다. 근데 분리막 소재도 모멘텀이 좋으니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차트도 보시면 40만 원 갔다. 제가 38만 원 목표가를 12만 원 작년 9월도에 하면서 거기서 하면 다시 이제 20만 원 초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지 여부는 다음 달에 업황까지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괜찮은 가격대고 그래서 등락을 한 거 이용해서 뭐 비중을 좀씩 담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두 번째 관심 섹터입니다. 추석 이후에 그래서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제 단기적 매매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몇 개월도 잘 할 수 있고 아니면 잘 몰라가지고 만약 물려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전문가의 성향에 따라서 보는 게 차이가 많을 텐데요. 일단 저는 이제 조금 몇 개월 뭐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몇 개월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그리고 바닥권에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리스크 적은 구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꾸준히 갖고 있으면 저는 이제 10% 20%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걸 싫어하고요. 실제로 10% 먹고 나오고 또 10% 먹고 나오고 10% 먹고 나오면 큰 돈을 복리를 하면 더 되지만 실제로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한 종목씩 비중을 뭐 20, 30% 실으면 크게 먹고 나와야 되는 거죠. 몇십 프로라도. 그래야만 돈이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돈이 계속 굴러나가는 게 복리로 굴러는 가장 좋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내년 상반기를 보고 화학 섹터고요. 요 이제 추석에 관심사 두 번째 섹터는 좀 더 길게 봐도 단기로도 좋고 길게 봐도 괜찮은 섹터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두 번째 섹터는 전기차 배터리 섹터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섹터는 이제 한번 전기차 배터리 섹터를 했으니까 와,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한 5년 동안 소재주는 30배 오른 주식이 뭐 에코프로는 BM은 에코프로부터 시작하면 에코프로 한 30배 올랐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뭐 LNF도 30배 올랐고 양극재가 먼저 30배 올랐어요. 자, 그러면 30배 올랐다는 것은 바닥 대비 2015년이 8월부터 시작해서 30배 올랐으니까 2015년에는 뭐 최바닥에 못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3배 올라 바닥에서 3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반타작 내려왔을 때 사고 있었으면 거의 10배, 5배, 10배는 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고민을 올라갔으니까 대다수 뭐 전문가들도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이제는 여기서 얼마 못 먹지 않냐. 팔고 다른 걸 가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 자신의 투자 철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매하더라도 내가 손해난 것을 갈아탈 때 손절하고 다른 거 갈아타면 가장 빨리 단기적으로 가는 게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가장 빨리 회복한 지금 달리는 말을 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전기차 배터리 쪽에 보면 그 시세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종목에 보시면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세 종목은 기술적으로 세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세 종목은 배터리 셀, 배터리 양극, 음극 분리만 다 해서 셀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자동차의 완성차 만드듯이 배터리 셀이 업체 세 군데, 우리나라 세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LG화학은 올해 1월달에 고점에 하고 100만에서 지금 30% 내려왔죠. SDI도 82만 8천에서 거의 10%, 15% 가게 내려왔죠.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 SK이노베이션은 32만에서 지금 23만이니까 거의 30, 40% 내려왔죠. 그죠? 40%, 30%.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내려오니까 올해 샀으면 올해 1월 달에 샀으면 계속 손실 나 있겠죠? SDI 고점에서 8월 고점에 1월 고점도 80만 내외니까 지금도 못 먹은 거죠. 그러면 자, LG화학은 크게 손해 나 있고요. 그래서 세일 업체들은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모멘텀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지금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측면이 크죠. 보시면 LG화학도 작년에 봄에 30만에서 100만 원 갔다가 지금 내려와 있고 아직도 70만 원이 높죠. SDI도 20만 원대에서 80만 갔다 지금 70만 원대 아직 높죠. SK이노베이션도 아직 뭐 오해 갔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막연히 있다고 주식이 돈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은 매일매일 밥도 주고 그래야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그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가만히 있다가 돈 벌리는 그런 게 아니죠. 늘 어떤 이슈가 나오고 해서 어떻게 될지 관심을 계속 가져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보시면 에코프로 갖고 있다가 에코프로 BM이 상장돼서 에코프로 BM을 갈아타면 되죠. 갈아타가지고 갖고 있으면 지금 30배 45만 원이 목표가인데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왔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기본적으로 달리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 7월 달이죠. 7월 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7월 초에 저도 단기로 SK이노베이션 29만 단타 들어갔다가 작년에 19만 샀다가 올해 28만 9만 원 팔아먹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다시 단타 들어간다고 29만 잠깐 한 치고 갈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악재가 분사 악재가 나와서 폭락해 버렸죠. 27만 원. 그래서 27만 원대로 손절해 버렸어요. 바로. 그럼 손절하면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7, 8%, 7% 손절했으니까 손절해서 단기로 들어갔다 단기로 안 되면 손절해야죠. 단기로 들어갔는데 안 되면 손절하고 가면 다른 주식은 그럼 달리는 말을 타야 되죠. 그 달리는 말이 뭘까? 에코프로 BM이 달리는 말이었죠. 여기서 6월 달부터 7월 달 올라가지고 안 가니까 고점이 아니라 성장이 그러면 갈아탔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잖아요. 일주일 만에 바로 회복하고도 이익 가는 거죠. 가만히 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달리는 말이에요. LNF 달리는 말.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대주전자 제가 얼마 전에 진단회 할 때 가기 전에 여기서 얘기했는데 다음 날부터 폭등해 버렸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그렇게 안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 2월도 안 갔어요. 배터리 셀처럼. 그러다 이제 최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좋아지고 있죠. 자, SKC
잘 안 가고 있죠. 이건 화학 인더스트리가 많기 때문에 화학 쪽인데도 그나마 강하죠. 아까 금방 말씀드린 SKC는 화학은 조금 좀 약세인데 화학 사업은 그런데 배터리 동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솔루스 첨단 소재도 뭐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하죠. 그 다음에 SKIT도 이 7월달 고점이다. 지금 잘 뭐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첨보 전해질 첨가 쫙 올라갔죠. 잘 가죠. 자, 호성이 최근 들어서는 6월 달부터 가장 강력하게 올랐죠. 100% 거의. 자,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소재주들은 이렇게 보면 다들 셀 빼고는 소재주는 전부 다 좋잖아요. 에코프로임 10조의 수주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 소재주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살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다수 그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공부를 해서 본인들이 어떤 식의 투자를 할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전기차 쪽은 장기적으로 고성장 산업이다. 장기적으로 고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 자체가 올해 내년 전년 해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즉 길게 본다면 성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하는데 그 산업 성장이 바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자, 산업 성장이 가시권 이제 눈에 보이도록 성장이 아직 뭐 본격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이제 성장이 눈앞에 있죠. 내년이나 저년 되면 더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지표로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퍼센트 성장은 크게 중요한지 아니지만 성장이 가시권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들은 지금도 모멘텀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W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금 소재주 수주한 것보다는 지금 추석 이후부터 해서 내년 3월 봄까지 수주 금액이 최근에 수주한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수주 금액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래서 폭스바겐이 또 강력한 소재를 발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남아 있으니까 추석 이후에 그래서 제가 추석에 관심 섹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자 글로벌 EV 순수 전기차 일렉트릭 비클 순수 전기차는 침투율은 말은 전체 자동차에서 EV가 몇 프로 점하는지 그 얼마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침투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침투율각 CATL 지금 현재 세계 1등 전기차 배터리 회사는 CATL입니다. 지금 출하량을 보면 작년에 여름에 뭐 잠깐 LGI 간 적이 있지만 지금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CATL이 지금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자, 그래서 왜냐면 최근 들어서는 LG화학이 불나면서 리콜하면서 GM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부는 물론 들어가겠지만 정체에 뭐 아직 생각은 이제 뭔가 밝혀서 만들어야 되니까 GM 초기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출하량이 확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CATL이 확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 상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보시면 글로벌 배터리 주가 방향성은 뭐 같다는 이렇게 우리 여기에서 그렇게 됐지만 그보다도 8일부터 침투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급등이 침투율이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거죠. 침투율이 급등한다는 거.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지표를 확인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렇게 분석해서 다 해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들은 투자자들 보고 애널리스트 잘 써놓은 보고서가 있으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럼 EV 침투율입니다. 자, 최근 때 여기 보시면 EV 볼륨인데 자 여기 보시면 거의 9% 10%죠. 자, BEV, PHEV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침투율이 여름에 이렇게 한 9% 10%가 오고져 있죠. EV가 예상보다 또 속도 이게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가파르잖아요. 그죠? 가파르다는 것은 빨리빨리 잘 팔리고 있다. 나오는 쪽쪽 팔리는 거죠. 말고 지금 전기차 뭐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없어서 다 팔리고 없는데 예약하면 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유럽. 지금은 이제 중국이 가장 크지만 유럽 시장이 빠르게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얼마나 빨리 침투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이 28%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독일. 자, 8월이죠. 8월 달. 자, 8월인데 8월에 지금 전체에서 28%를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동차 10대를 8월에 팔면 거의 22.8대, 한 3대가 전기차가 팔리고 있다는 거죠. EV가. 자, 그런 독일은 자동차 세계 1등이죠. 유럽에서 1등이고 우리 세계도 1등이에요. 자동차 전체 판매. 그런데 28%가 전기차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7월 달도 24%인데. 자, 8월 달에 작년도 8월에는 13%인데 2배나 증가됐죠. 작년 대비해서. 즉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독일 기업들이 강력하게 전기차를 발주도 하고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뭐 많이 나온 건 아니네요. 이제 나오려고 그러고 있는 데도 많고 뭐 이제 전용 라인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뭐 10월부터 많이 팔릴 텐데요. 자,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는 스웨덴은 침투율이 47%, 노르웨이는 88%죠. 노르웨이 인구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자동차 판매 중에 10대 나오면 9대를 전기차로 파는 거예요. 전기차가 팔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팔리는 거죠. 내연기관. 왜? 노르웨이는 기본적으로 북유럽은 해수면이 지표면이 해발 낮아요. 그죠? 해발 낮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에 북극이 빙하가 많이 녹으면 가장 빨리 물에 잠기는 나라들이에요. 북유럽 쪽이.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고요. 탄소 배출 규제도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와 독일은 선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도 18%입니다. 20%. 야, 그러면 침투율이 독일이 28%면 8월이에요. 그죠? 지금 나오면 그럼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때 2030년도에 전기차가 한 30% 아니면 한 20% 차지할 거라고 작년에 예측됐고요. 지금은 예측 기관에서 전기차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예측주를 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025년도에 전기차를 3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만약에 10%라도 5년 동안 3배가 성장하는 것이고 올해 6%니까 6배가 성장하죠. 5년 동안 6배면 4년 동안 6배면 뭐 5배라도 4배라도 1년에 한 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아주 크게 성장하는 거죠. 그죠? 산업상 그래서 산업이 고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주입니다. 발주. GM이 발주로 완료된 32조입니다. 계획이 발주 완료가 32조. 스텔란티스도 아직 진행 중인데 3분기 정도 할 걸로 보이고 28조. 폭스바겐 20조. 폭스는 그 전에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3분기. 자, 그러면 뭐 다음부터 쭉쭉 있죠, 그죠? 완료된 것은 뭐 포드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포드에서 완료.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지금 정부 정책이 친환경으로 확실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가끔에 말씀드린 독일이 친환경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성장시켰다. 그러면서 강력히 가서 지금 침투율이 저렇게 높아지는 거죠. 준비된 상태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쪽은 이제 산업 성장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글로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은 이렇게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전기차 생산하는데 배터리 세라인데 소재도 핵심 4대 소재는 양극재, 전해핵, 음극재, 분리막, 동박 이런데 동박은 기타 쪽에서 4대 핵심 소재는 아니고 기타 그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핵심적인 종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종목에 배터리 셀에서는 에너지 엔솔, SDI, SK이노베이션, CATL, 파나소닉 이렇게 글로벌 회사가 한 5개가 큰 이제 배터리 셀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 중에 이제 좋은 회사들 여러 가지 다
사실은 이런 회사 내용에 아무 배터리 형태는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있죠. 원통형 조금 안전하다고 해서 많이 쓰죠. 좀 IT에서는 원통형이고, 그다음에 뭐 삼성 SDI는 원통형, 각형 이렇게 있는데 LG의 에너지 솔루션 파우치형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CEO도 그러지만 파우치형은 말 그대로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날 확률이 있고 뭐 접히고 이런 게 확률이 높아서 불날 확률이 높다. 안전하다 그래도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불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파우치형 배터리 그 불난 거 좀 굽어 이제 분리막이 접혀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파우치형은 뭐 접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삼성 원통형이 좀 안정하죠. 우리 건전지처 원통인데 이렇게 그러면 이 원통형 만든 게 SK 이노베이션 뭐 아니다 전 SDI, CAT 또 각형 원통형 이렇게 하는데 원통형에 이제 파나소닉의 원통형 가장 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좋은데 그 테슬라에 들어간 거죠 원통형. 그래서 파나소닉 자 그럼 이제 원통형 삼성 SDI도 원통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이 좋은지 뭐 아직 이게 어떻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통일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테슬라가 원통 쓰니까 좋다고 하죠. 뭐 CATL도 원통형, 각형도 쓰고 하니까 각형하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쓰는 셀에서는 만들어서 얼마나 팔고 안전성은 어떻게 하는지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고 이제 주요 고객들은 사실은 이제 다 들어가요. 특별히 안 들어간 거는 뭐 없고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동박 있고요. 주요 핵심적인 기업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서 알아놔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배터리 제가 이제 배터리 4탄까지 했는데 2017부터 그럼 배터리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고성장 산업에 근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주식을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것도 철저히 그 전공정, 후공정 어떤 회사가 있고 그러면 난 시설 정설을 많이 한다면 전공정 먼저 수혜죠. 그럼 전공정 핵심 수혜죠. 사서 먹는 거네. 배터리도 마찬가지. 그럼 양극 분리막 전에 뭐 동바 있으면 어떤 회사인지 내용을 뭘 해서 먹고 사는지 이익은 어떤지 앞으로 시작 어떤지 다 공부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연휴 때 또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핵심 섹터 소재는 얼마 전에도 소재 얘기해드렸지만 제가 이제 창신 신소재는 심천에 상장된 중국 회사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실패 없는 1등주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실패 없는 1등주 지금 현재 실패 없는 1등주의 세일 업체는 CATL이 1등이잖아요. 세계 1등이에요. 그럼 중국이 엄청나게 크고 있으니까 당분간 세계 1등을 하고 유상증자도 뭐 10조씩 해서 강력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중국이 강력히 키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러면 핵심적인 CATL이 세일로 최고고 그 다음에 그럼 또 양극재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양극재 좋지만 창신 신소재가 모든 거래처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분리막에서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니까 압도적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종목은 해외 투자는 안 해보셨으면 뭐 모르겠지만 하는 분도 많으니까 우리 서학개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처럼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해외 주식을 편입하면 배터리 쪽 하나 중국 주식 하나 편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 지금 현재 창신 신소재를 산다면 500만 정도 있어야만 이제 살 수가 있어요. 팔 때는 뭐 0.1 뭐 이렇게 0.1수 뭐 이렇게 1주씩 참 1주씩 한 주씩 팔 수가 있는데 10주씩 살 때는 한 100주예요. 100주씩 사니까 지금 위 하나로 달러로 환산하면 한 500만 정도 되거든요. 500만 정도 있어야 100주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중국 1등 점유율 기업이고 2차 전지 점유율 상위 기업이 모두 공급처입니다. 언첩이죠. 언첩, 창신소재 고객사가 다 있다. LG화학도 다 있어요. SDI. 그러니까 이 회사는 성장이 안정하면 그래서 만약 중국의 어떤 규제에 의해서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비중 조절하는 건데 만약 20% 샀다? 그럼 폭락하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시간 지나고 그때 더 사면 되잖아요. 어차피 또 좋으니까 계속. 그것처럼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창신 신소재 섹터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왜 이걸 했냐면 중국 전기차 고성장에
최대 수혜주, 최고 수혜주가 이 장신 신소재다.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의 투자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다음 넘겨 보시면 자, 주요 고객사는 CATL, LG 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삼성 다 있죠. 그다음에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CATL이 31%, 에너지 25%이 회사에 다 납품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장신 신소는 분리막 캐파 확장인데 캐파가 시설 정수 끝없이 하고 있잖아요. 25년도까지. 그럼 끝없이 성장하니까 성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리막 매출이 71%니까 장신 신소재는 M&A를 해서 이렇게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 장신 신소재는 말 그대로 분리막 1등이면서 중국 1등이고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우리 SKIT가 따라가지 아주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SKIT도 괜찮아요. 근데 분리막에서 이 75%니까 그냥 분리막 회사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주가 차트를 보면 지난번에 제가 투자의 동방박사길에서 여기서 해드렸죠. 해드렸었는데 그때 보시면 그러고 나서 한 10% 올라갔다 지금 이틀 동안 빠졌는데요. 며칠 전에 막 6%씩 올라갔죠. 다 돌파한 상태입니다. 눌림목 주는 정체 장이 안 좋아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분할 매수를 하면 되죠. 항상 분할 매수해도 좋은 주식이고 지금 이거 10배 올랐어요. 과거부터 보면 한 5, 6년 동안 10배 정도 이상. 최근 들어서 이 100위안이었었는데 올해 2월도 지금 300까지 왔죠. 3배까지 올랐잖아요. 그 가격만 보면 주식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보다도 회사 내용을 보고 길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추석 이후에 유망한 섹터는 첫 번째 화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련된 핵심 소재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서 그 중에 뭐 비중을 좀 실으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저는 뭐 제가 보는 건 픽도 했으니까 여러분 참고 투자에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석이 관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어디 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제 잘 안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관심 있는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는 게 주식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